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9번째 단원 빛과 물질의 이중성 3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그림은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금속판 ABC의 문턱 진동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BC의 세기가 일정하고 진동수가 2.5F인 단색광을 각각 비추었답니다. 세기가 일정하대요. 광자수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A에 비추었을 때 광전류의 세기는 I0랍니다. 자, 그럼 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광자수가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크거나 작은 거에 관계없이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금속판이 B일 때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B일 때 보세요. 문턱 진동수가 3F0인데 2.5F0를 비췄으니까 안 일어나죠. 네, 맞았습니다. 니은, A에 비추는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켜요. 광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커진다. 자,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자 개수가 증가하니까 튀어나온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해서 I0보다 커지는 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일 때와 C일 때가 같다. A일 때와 C일 때가 같지가 않죠.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C는 방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틀려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 가는 문턱 진동수가 F0인 금속판에 빛 A, B를 동시에 비춰요. 비추며 광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A와 B 진동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진동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데 여기가 진동수고요. 우측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A는 진동수가 F2라고 되어 있고요. B는요, 진동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B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T2, 그 다음에 요게 T1, 요게 F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는 광전류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는 광전류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T2, T1일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다. 최대 운동 에너지예요. 자, 광전류의 세기는 광자수와 관련이 있으니까 A에 의해서 튀어나온 거하고 B에 의해서 튀어나온 게 합해지면은 광전류는 세져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T1부터는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T1 여기서부터는요 광전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의 영향, A, B 중에서 어느 한쪽의 영향은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A에 의해서만 나오니까 T1일 때와 T2일 때 보세요. T1과 T2일 때, T1과 T2일 때는 A에 의해서만 나오니까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동일해야 되죠. 같은 진동수니까. 그럼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F0 문턱 진동수는 F1보다 작냐? F1은 이거예요. 문턱 진동수가 이거보다 작으면 F1을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죠. 광전자가 튀어나오면 이 값보다는 크게 나와야 되죠. A와도 합쳐져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I0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F0는 F1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자가 안 나오죠. 디귿, A에 의한 광전류의 세기는 I0냐? A에 의한 거는요, 광전류의 세기 B는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짜주면 되죠. 그때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따라서 I0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그림 가는 두 금속판 PQ로 된 광전관에 빛 A를 각각 비추는 것을 나는 가의 A의 파장에 따라 P와 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파장에 따라서 최대 운동 에너지래요. 여기가 2K, 그 다음에 여기가 파장인데 P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Q예요. 여기를 람다 P라고 하고 람다 Q라고 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요. 오른쪽으로 가서 파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자, 기억. AF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람다 P분의 HC보다 크면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는 HF예요. 그쵸? 그럼 람다는 MV분의 H잖아요. 됐죠? 자, 그럼 에너지는 잠깐만요. 요거를 하면은 H 곱하기 람다분의 C 나오죠? 예. 따라서 에너지는 람다 P분의 HC,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이거보다 크다면 에너지가 크다면 이거보다 크니까 크다면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거 맞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D은 A의 파장이 람다 Q보다 짧을 때요. 이거보다 짧아요. 짧을 때는 진동수 큰 거죠. 그쵸?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증가하는 거 맞았죠? 파장이 이거보다 짧으면은 F는 커지니까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전자는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 상황에서 A의 세기, 즉 광자의 수를 증가시키면 광전자 수 증가하는 건 맞았고,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디귿. A의 파장이 람다 P보다 짧아요. 짧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자, 최대 운동 에너지 해봅시다. 짧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됐다 쳐봅시다. 그럼 최대 운동 에너지는 Q일 때가 크죠? 운동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Q일 때가 커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 가는 광전관의 금속판이 각각 A, B, C일 때 같은 진동수의 단색광을 비추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A, B, C일 때 광전류의 세기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광전류의 세기와 세기는 광자 개수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전류의 세기와 운동 에너지.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문턱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튀어나오는 운동 에너지는 작아져야 되죠. 그쵸? 운동 에너지는 작아야 돼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보니까 이 K, C 값이 가장 커요. 이 K, A와 요거보다 커요. 이게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고, 많이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는 문턱 진동수는 작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A가 C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니은. 단색광의 세기는 A에 비출 때와 B에 비출 때가 같다. 세기는 A에 비출 때와 B에 비출 때가 같다? 아니죠. A에 비출 때가 더 크지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B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광전자가 증가하는 거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은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빛은 렌즈를 지나 전화 결합 소자에 도달하여 빛이 변환된 기억 신호를 통해 메모리 카드의 영상 정보를 저장한답니다. 자, 5번 보시면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렌즈를 통과해요. 통과해서 CCD를 반응시켜요. 그럼 뭐가 생겨요? 전기 신호가 생기죠.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자, 요게 지금 기억이라고요.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으니까 기억, 전기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았습니다. 니은 CCD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증가해요. 광자 수가 증가하면 광전자 수도 증가하니까 전자와 양공의 수 증가하는 거 맞았습니다. 디귿, 렌즈는 굴절 현상을 이용해서 빛의 진행 경로를 바꿔주는 거 맞았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요. 그림 가는 전화 결합 소자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각 수광부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빛의 세기가 클수록 점의 크기가 커진답니다. 즉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보면 니은이 크지요? 니은이 크다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고, 그쵸?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광부는 광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았습니다. 다음에 니은, 수광부에서 발생한 전자의 수는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적은 거 맞았죠? 동그라미 크기가 작아요. 디귿, 전화 전송부에서는 인접한 전구에 순차적으로 전압을 걸어 각 화소에 모아진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이요. 그림은 전자총에서 음극판 A에 정지해 있던 전자가 전압 V로 가속되어 이중 슬릿을 통과한 후 형광판에 간섭무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전압 V가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길어진다. V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죠. 진동수 커지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형광판의 간섭무늬는 전자의 파동성에 의한 현상 맞았습니다. 디귿, 형광판의 이웃한 무늬 사이의 간격은 V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V에 관계없이 일정하지가 않죠. 파장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이요. 그림 가는 입자 가속도에서 정지해 있던 입자 A, B를 방출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나는 A와 B가 정지 상태에서 힘을 받는 순간부터 입자 가속도에서 방출될 때까지 A, B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의 질량은 각각 M과 2M이고 입자 가속도를 빠져나오는 순간 A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 A, B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 B라고 했을 때 그거의 비율값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08번입니다. 가속도 그래프예요. 9A0예요. 이게 A. 그 다음에 이게 4A0인데 얘는 B. ET0고 여기는 3T0래요. 빠져나오는데 A는 ET0 걸리고 B는 3T0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빠져나오는 순간의 속력 VA는 어떻게 나오죠? 정지 상태에서부터 하니까 0 더하기 가속도 9A0 곱하기 ET0 하니까 18A0 T0예요. 그쵸? B는요. VB는 0 더하기 4A0 곱하기 3T0 하니까는 12A0 T0예요. 그쵸? 근데 람다는 MV분의 H라면서요. 따라서 람다 A는 질량이 M이라고 했어요. M 곱하기 속력이 18A0 T0 분의 H. 람다 B는요. 질량이 얼마나 그랬어요? 2M. 속력은요. 12A0 T0 분의 H.
자, 이걸 변변 나눠요. 변변 나누면 M 없어지고 A0, T0 없어지고 HH 없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약분시키면 이건 9되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9분의 12 나와요. 약분하면은 3분의 4 나오겠네요.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금속판 AB에 단색광을 비출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진동수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예요. 자, 그럼 이거는요, 광자 에너지와 관련 있는 거죠. 잠깐만요. 제로, 여기가 EF0. EF0일 때 눈금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 만나는 지점이 E0. 그 다음에 여기는 3E0. 자, 그 다음에 3F0일 때 1, 2, 여기가 3. 3F0일 때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3E0, 그 다음에 여기가 5E0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광전자의 방출은 빛의 입자성에 의한 현상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진동수가 EF0인 단색광을 비출 때 여기죠. 광전자의 운동량 최대값은 A에서가 B에서의 루트 3배이냐, 운동량의 최대값은, 자, 그럼 이거는 운동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를 쓰면 되죠. 이거는 2m분의 P제곱. 따라서 P는 루트 2m2K 운동에너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따라서 PA는, A의 운동량은요, 루트 2m, 운동에너지 얼마예요? 어떤 게 A죠? 이게 A, 이게 B예요. EF0일 때 A는 3E0, 그 다음에 B는 루트 2m 곱하기 E0. 그쵸? 따라서 PA는 PB의 몇 배예요? 루트 3배. 맞았습니다. 니은. 디귿 진동수가 3F0인 단색광을 비출 때 여기입니다.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A에서가 B에서의 몇 배냐? 물질파 파장이래요. 자, 그러면 P3F0일 때 PA는 얼마 나와요? 루트 2m 곱하기 5E0 하니까 루트 5, 루트 2배 M2제로. B에서는요, 루트 2m 곱하기 3E0. 3E0 하니까 루트 3, 루트 2m2제로예요. 그쵸? 자, 그럼 람다 A는 mv분의 h, 요거죠, 요거. 그쵸? m 곱하기 루트 5, 루트 2배 m2제로분의 h, 이게 람다 A. 람다 B는요, m 루트 3, 루트 2m2제로분의 h. 됐죠? 그러면 이건 람다 A는 따라서 람다 A는 루트 5분의 1 곱하기 루트 3 람다 B 하니까 뭐 나와요? 루트 5분의 3 람다 B 나옵니다. 루트 5분의 3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그림은 수평면 위의 일직선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B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AB 충돌 전과 충돌 후의 물질파 파장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이고 A와 B의 질량 각각 M과 2M이랍니다. 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죠. 자, 수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충돌 전과 충돌 후인데 충돌 전 A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고 속도 기억이고 B의 물질파 파장은 3람다고 속도는 마이너스 V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물질파 파장 니은이고 B는 2람다고 그 다음에 속도는 모르고 여기는 플러스 V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기억은 얼마고 동그라미 니은 얼마냐 그걸 찾아야 되네요. 자, 먼저 그럼 기억 보기 봅시다. 충돌 전 B를 봅시다. B 3람다죠. 그러면 3람다는 MV분의 H죠. 그쵸? 그러면 2M 질량이 2M이니까 곱하기 V분의 H예요. 그쵸? 그럼 람다는 넘어가니까 6MV분의 H 나와요. 충돌 전 A를 봅시다. A는 파장이 람다예요. 그렇죠? 람다는 MVA분의 H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람다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은 6MV분의 H가 MVA분의 H, M 없어지고 H 없어지고 따라서 VA는 뭐예요? 6V란 얘기예요. 네, 요건 찾았습니다. 6V란 얘기예요. 기억은 6V다? 맞았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3람다이냐? 동그라미 니은, 이건 충돌 후죠. 동그라미 니은 봅시다. 충돌 후. 충돌 후 2람다는 2MV'분의 H예요. 근데 람다가 이거라 그랬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 곱하기 6MV분의 H는 2MV'분의 H 이거 없어지고 이거는 3되고 따라서 V'은 2분의 3 V 나와요. 요거는 2분의 3 V예요.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봅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면은 충돌 전 A의 운동량 즉 M 곱하기 6V 더하기 충돌 전 B의 운동량 2M 곱하기 마이너스 V 이거는 충돌 후 A의 운동량 M 곱하기 VA 충돌 후 B의 운동량 2M 곱하기 2분의 3 V 이거 하니까는 4MV는 MVA 더하기 3MV예요. 따라서 VA는 뭐가 돼요? V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는 여기는 V가 구해졌어요. 물음표시는 V예요. 자, 그럼 람다 A는 요거 니은 구하려면 람다 A는 MV분의 H니까 MV분의 H예요. 요 값이 얼마예요? 6배의 람다죠? 6배의 람다. 그러면은 니은은 6람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3람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충돌 전 A와 B의 운동에너지 합은 충돌 후 A와 B의 운동에너지 합의 7배냐? 충돌 전 A와 B의 운동에너지 구해봅시다. A는 2분의 1 M 6V의 제곱 B는요 2분의 1 곱하기 2M 마이너스 V의 제곱 이거 하니까는 이거는 18 나오고 요거는 V 그냥 MV 제곱 나오죠. 따라서 19MV 제곱 나와요. 충돌 전
충돌 후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V가 얼마가 됐어요? V가 충돌 후 V예요. 그러면 V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m 충돌 후 2분의 3 V 요놈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없어지고 4분의 9에다가 4분의 2가 되니까 4분의 11 되겠네요. 4분의 11 V 제곱.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 합이에요. 자, 처음 운동 에너지는 요거. 그쵸? 자, 그럼 처음 값은 나중 값의 몇 배냐 했어요. 이거는 나중 값의 몇 배를 해야 되죠? 19가 나오려면 11분의 4, 9, 30, 76 나와야 되겠네요. 11분의 76. 그쵸? 그러면은 7배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그림 가는 광학현미경 구조, 나는 전자현미경 구조입니다. 시료를 놓고 시료를 뭐 한 거죠? 예, 통과해서 상이 맞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가에서 눈으로 관찰하는 건 가시광선이죠. 근데 X선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나의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시료를 통과하기 전이 시료를 통과보다 길다? 아니죠. 짧아져야 되죠. 왜요? 시료를 통과하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파장 짧아져야 되죠. 파장이 잠깐만요.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를 비교했죠. 그럼 통과하기 전이 에너지가 많은 상태니까 진동수 크고 파장이 짧은 거.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길다고 했으니까. 디귿. 가의 광학 렌즈와 나의 자기 렌즈는 각각 사용하는 파동의 진행 경로를 바꾸는 역할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요. 다음은 현미경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내용인데 그림 가와 같이 광학 현미경으로는 물벼룩 수준의 크기에서 박테리아 수준의 크기까지 관찰할 수 있고 전자 현미경으로는 전자의 속력을 크게 하여 나노미터 수준의 단위까지 관찰할 수 있답니다. 그럼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크기가 더 작지요.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으로 못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으로 바이러스 겉부분의 가장자리가 왕관 혹은 태양의 코로나를 연상시키는 모양은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의한 것이다. 즉 입체적인 구조가 나왔어요. 입체적인 구조가.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분해능은 니은이 기억보다 큰 거. 그러니까 작은 게 잘 보이죠. 맞았고요. 니은 디귿의 결과로 디귿이 뭐예요? 전자의 속력을 크게 하는 거. 그럼 물질파 파장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파장은 짧아지죠. 진동수 커지니까. 자, 니은 틀렸고 디귿. 니을은 니은에 의한 사진이다. 니을 코로나 바이러스는 니은 전자현미경 맞았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였죠? 9번째 단원 빛과 물질의 이중성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